나는 또 어디서 가장 충격을 받았냐면요. 그 이쑤시개 있잖아요. 거기다가 촥 해서 어서 오세요. 또 감사합니다. 그 이쑤시개를 포장한 거. 왜 그걸 보고 난 놀랐나. 야, 이거는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빨에 뭘 끼면 빗자루 뚝 뜯어가지고 나무가지나 뜯어 이렇게 하지. 그걸 곱게 깎아가지고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손님을 내주는 거고, 야, 사람 사는 게 뭐냐. 이게 사람 사는 거네. 이걸 느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난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요. 그 이쑤시개 하나 놓고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했다. 여러분들 여기 라면이 어떠냐? 라면 최고 음식이죠. 더 말할 것도 없죠. 남한에서는 최하 음식이지만 왜 북한은 최고 음식이냐면요. 우선 라면 재료가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밀가루거든요. 국제시장에서 제일 싼 게 밀가루거든요. 그 다음에 옥수수예요. 그 다음에 잎살입니다. 근데 왜 밀가루가 북한에서는 제일 최고냐? 북한에서 엘리트 과학자로 살다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모스크바에 있었어요. 1995년 2월 18일 한국에 들어왔는데 2월 17일 날 모스크바 저녁 비행기 탔죠. 아침에 오니까 그때는 김포공항밖에 없었어요. 환할 때 아침 출근 시간에 내렸죠. 벌목공 둘하고 같이 왔는데 이 조사기관 들으려면 공항에서 서울 대성공사라고 있어요. 여기죠. 차 타고 오는데 차들이 얼마나 막히는죠. 1995년도인데 그 강변도로를 쫓아 들어오는데 그게 막 모든 게 새롭죠. 우리 내리에는 헐벗 굶주린 남녘동포라고 깡통차고 뭐 골목에는 깡패가 득실리거리고 미국 놈이 거리를 활개치면서 남선인민들 꽁처럼 총으로 쏘고 뭐 강간하고 뭐 이런 얘기만 듣다가 헐벗고 굶주린 남선이 와보니까 와, 너무 다른 거예요. 차량이 그냥 끝없이 저거 우리 때문에 와가지고 뭐 보여주려고 저렇게 맞다고 하기도 힘들 정도. 딱 그렇게 느껴져. 우리 세대 따면은요.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벌목공들이 그래요. 야, 이게 남조선은 일본 같다요. 일본을, 세계에서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걸 북한 사람은 왜 잘하냐면요. 그 저청년이 한 10만 명이 온 게 있어요, 북한에. 그것도 속아서 온 거지. 이분들 저청년 사람들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본이 발전상을 아는 거예요. 기록영화도 뭐 저청년 사람 보여주자니까 일본 배경이 나온 것들 보고서. 그러니까 일본 같다. 또 일본의 흉내를 다 낸 거예요. 한국도 사실은 반일하지만 일본의 덕을 본 거예요. 모든 제철, 자동차, 전자 전부 일본. 그러니까 스타일이 일본 맞죠? 또 선진국이고. 전 세계에 나오는 게 또 일본 제품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선호도가 좋은 것이 일본 제품 아니에요. 그거 흉내냈다고 해서 뭐가 또 잘못된 게 있어요? 그거 반일입니까? 반역입니까? 그게? 여하튼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걸 동의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지식 분자여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 사상교육이 몸에 배서 그런지 조국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런지 저는 진짜 안심이 놓이더라고요. 야, 한쪽 땅만이도 참 다행이다. 왜냐면은 북한의 그 낙후산과 그 어둠을 알거든요. 근데 남한도 이렇게 됐더라면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 조국이 한반도가 남과 북이 북한처럼 남조선도 됐더라면 남한도 이렇게 됐더라면 무슨 꼴이 될 뻔이냐 이거예요. 2조 시대에 망했다는데 2조가 그냥 망한 게 아닌데 안창하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일본 탓하지 말라고. 을사오적 탓하지 말라고. 이완용 탓하지 말라고. 국력이 약해서 망한 거라고. 국력이 약해서. 우리가 또 그걸 될 뻔했다고요. 주체하면서 힘이 있어야 주체를 하죠. 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안도에 느낀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들어와서 제가 반도체 공학 하려고 그랬으니까 삼성이 그때 디램 최초로 만들었다고 할 때였어요. 93년도인가 92년도에 그때 월간 조선이 막 나왔다고. 그 일본을 앞선다라는 저점을 보고선 제가 야, 우리 민족의 장신, 이건 북한 과학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삐라에 담아보냅니다. 이런 그도 있지만요.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구태여 뭐 이 얘기까지 안 할게요. 남한에서 발전상 뭐 어쩌고 다 생략하고 저는 아주 사소한 거 한 방울의 물방울 보고서는 온 우주를 볼 수 있다라는 식이었기 때문에 남한에서 가장 사소한 거요. 식당을 들어갔는데요. 물론 뭐 여기 다른 탈북자도 다 얘기하는 게 참 자그마한 식당이라도요. 이 메뉴를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작은 그 찻집에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제일 고민이 뭐냐면 뭘 드시겠어요? 무슨 차를 드시겠어요?
북한은 그 문화가 없어요. 국수집은 국수집이지. 국수집이라도 그 안에도 뭐 찬 거, 더운 거, 물냉면, 뭐 비빔냉면 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참 그 다양성에 대한 거는 다른 분들이 다 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나는 또 어디서 가장 충격을 받았냐면요. 그 이쑤시개 있잖아요. 거기다가 촥 해서 어서 오세요. 어떤 또 거기다 또 뭐 감사합니다. 그 이쑤시개를 포장한 거. 물론 포장 안 한 것도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저 입구에다가 이렇게 놔둔 걸 보면요. 그게 여러분들은 범상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보고 난 놀랐냐면, 물론 제가 과학자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업자를 그거 보고 뭐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그걸 딱 보면서, 이쑤시개를 보면서, 야, 이거는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옛날부터, 여기도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뭐 이빨에 뭘 끼면 빗자루 뭐 해서 뚝 뜯어가지고 보내니까 풀잎을 뜯어든가 나무 가지나 뜯어 이렇게 하지. 근데 그걸 곱게 깎아가지고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딱 놓고 손님을 내세우는 거고, 야, 사람 사는 게 뭐냐, 이게 사람 사는 거네, 이걸 느낀 거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인권을 뭐 정치범들도 우리 북한 간첩 잡아서도 장기서 다 보냈다, 아,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난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요, 야, 이게 사람 사는 거네, 이게 사람 사는 거네. 그게 왜 그게 허용됐을까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을 존중해서 아니에요. 이렇게 손님을 잘해서 내 음식을 잘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담 스미스 원리 안에 요거 이쑤시개 넣고 아담 스미스의 그 원리를 보이지 않는 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 스미스가. 빵집의 사장이 손님을 위해서 빵을 만드냐? 아니라고. 자기를 위해서 빵이 만든다. 그러나 그걸 나쁘게 만들면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자유민주사에서는. 아, 이거 없어. 딴 데 가서 사 먹으니까. 북한처럼 배고 꼼짝없이 한다면 모르겠다. 그래서 열심히 맛있게 싸게. 그래서 많은 손님이 오고 이렇게 해서 부가 창출되면은 자기를 위한 것 같지만 국가를 위한 거예요. 왜? 세금을 떼서 바치니까.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빵을 잘 만들었지만 그 손님들을 잘 먹고 튼튼해졌고 싸게 먹고, 아니 그러니까 서로 또 부모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래서 이것이 모아가지고 국력이 되고 서로 인심이, 쌀떡에서 넘쳐야 인심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없어 보세요. 부자가 아니도 하루 이틀, 북한에서는 하루 이틀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식량 가져가지 않으면 정말 자식 굶기는데요. 부모를 굶기는데요. 어떻게 인심이 나옵니까? 친구끼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그 이쑤시개 하나 놓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뭐 라면이 어떠냐? 라면 최고 음식이죠. 더 말할 것도 없죠. 왜 그러냐면은 남한에서는 최하 음식이지만 왜 북한은 최고 음식이냐면은요, 우선 라면 재료가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밀가루거든요. 아, 왜 밀가루가 이 자유세상에서는 국제시장에서 제일 싼 게 밀가루거든요. 그 다음에 옥수수예요. 그 다음에 잎살입니다. 근데 왜 밀가루가 북한에서는 제일 최고냐? 북한은 주체하면서는 자체를 하는데 밭에는 옥수수만 심게, 옥수수가 제일 많이 나니까. 논에는 벼만 심게, 밀보리 심을 땅이 없어요. 왜 여기서 더 많이 난 걸 심어서 먹어야지? 옥수수도 없는데 어떻게 밀보리 맛있는 걸 먹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데 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옥수수 벼 쌀만 있는데 옥수수 벼도만 뭐예요? 인민군이라면이지. 옥수수 대체를 먹는데 이게 이런 수준에서 밀가루라는 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귀하다고. 남한에서 그만큼 귀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 여기서 뭐가 있을까? 어느 걸 비해야 맞을까? 여기 사람들은 쌀로 귀하다는 걸 뭐 비슷비슷한데 율무도 뭐 그렇게 여기 사람들 그렇게 금덩이로 보는 것 같지 않아. 예, 그 밀가루가 귀하다고. 희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희귀성 때문에 그걸로 만든 빵. 그래서 아주머니들,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요. 밀가루가 어떻게 묵은 거라도 들어놓고 꽁꽁 싸둔다고. 추석이나 청명이나 이때 만두 할 때는 이 옥수수 가루 만두가 안 돼요. 그런 거 전통 음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밀가루로 라면을 만드는 건데, 국수를 만든 건데 그게 먹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먹어본 것이 18년도에, 그것도 지방에서는 못 먹는데 평양에서 좀 그 저청년이 애국 라면 공장으로 들어온 건데, 그 저청년에서 들어가는데 저청년 다 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라면 먹을 수준이 아니라는 걸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라면을 우리 아버지가 좀 중간 간부돼가지고 라면을 가져왔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꼬부랑국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 그대로 포장할 것도 없어요. 포장 안 해도 너무 잘 팔리니까. 포장할 그 포장지가 아깝다고요. 여하튼 너무 잘 팔리는 거고. 그래서 사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닭을 일러가지고 그걸 옥수수 닭알을 팔아가지고서는 옥수수를 해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많이 먹을 때니까 옥수수 국수를 해도 옥수수
밥이라도 배불리 먹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이 라면이 맛있으니까 그 계란을 팔아가지고 라면을 사다가 먹이면 좋지 않겠나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펄쩍 뛰는 거예요. 당신 미쳤냐고 말이에요. 그거 맛있는 건 누가 모르냐고. 계란이 우리가 맛있는 거 누가 모르냐고. 왜 파냐고. 애들은 잔뜩 컸지 말 같은 애들을 옥수수밥도 없고 옥수수 없어 그러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옥수수를 사다 먹어야 하는데 계란 팔아가지고 옥수수 10kg 산다면 이거 라면 살려면 한 킬로도 못 사는데 라면을 사오냐고. 어떻게. 당신 정말 거짓말이면 당신이 밥하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싸우시더라고. 그 수준에. 북한 사람들이 평균 수준을 못 먹는 것이 뭐냐 수준이 낮아가지고 입밥을 못 먹어요. 라면은 그건 말 것도 없고 입밥 먹는 수준이 아닙니다. 옥수수가 주식이에요. 그리고 국수도 옥수수 국수도 있잖아요. 너무 분한 있게 먹는다고. 너무 맛있으니까. 집에 어머니나 아주머니들이 국수 안 누르려고 해요. 빵도 잘 안 하려. 너무 많이 먹으니까. 옥수수 좀 맛이 없어야 오래 두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라면은 말할 것지만 잎쌀밥을 먹을 수 없는 수준이에요. 사탕을 먹을 수 없는 수준이에요. 술,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곡식도 없는데 어떻게 진성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고기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혹시나 김성 생일 때 80년대까지는 김성 생일날 돼지 고기를 넣어놔줬는데 주민들 한 세대에 그 한 킬로, 0.5kg 정도인데 다 아주머니들이 여자 어머니들이 얻은 걸 북한에서는 여기는 뭐 고기, 떼살, 삼겹살, 뭐 목살, 아유 난 머리 아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떼살하고 그러니까 근육살하고 비계살 두 개를 나눠요 고기는. 근데 여기 같은 여기는 비계를 떼서야 버리잖아요. 막 기름을 뽑아내고 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이 떼살하고 아주머니들이나 어머니들 가장 비계를 더 가져가요. 왜냐면은 떼살 맛있는 건 알지만 제한돼 있다고요. 0.5kg, 1kg 딱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가져가가지고 마시고 싹 먹어치고. 근데 기름덩어리는 갖다가 그래도 분한 있게. 그러니까 불고기를 먹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불고기를 왜 먹냐? 이렇게 귀한 고기를 어떻게 불에다 구워요? 물론 불고기가 맛있죠. 그러나 기름덩어리 가지고 국 끓여야 돼요. 비계를 조금 썰어가지고 채소 내가지고 분한 있게 오래 두고 먹어야죠. 그래서 그 고기가 조금 들어가도 막 정이한테 설사할 정도인데 그거 어떻게 한 킬로 먹게. 여기 보니까 남한 사람들은 고기 먹는 거 이렇게 보면요. 북한 사람들 1년 먹을 고기를 한 끼에 다 먹어치는 것 같더라. 더 먹는 것 같아. 한 3배는 더 먹는 것 같아. 그 수준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남한에 와가지고 자본주의는 북한에서부터 들은 거죠. 부익부 빈익분 돈밖에 모르는 세상이다. 뭐 이래가지고 오니까 그런 게 우리 느껴요. 확실히 그것도 현상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공산당이 잘못 얘기하는 거는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 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못 사는 사람은 부익부 빈익빈. 빈익빈은 더 못 살아진다. 이건 잘못된 이론입니다. 와서 보니까 경험에서 제가 보니까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아지는 게 아니라 못 사는 심도 옛날보다는 더 잘 살아져 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저기 여기 임해동 살았다고 하지만 집 잡은 거는 노원구 중계동입니다. 거기가 기초생활 탈북자들 배치하는데요. 한국 사람도 어려운 사람 산다는데 내 14층 살았는데 내려다보면요. 승용차예요. 뭐 벤츠나 뭐 그랜저 같은 승용차는 아니지만 티코나 뭐 낮은 준준형 차라도 차가 그냥 자가용이 쭉 있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어쩌고저쩌고해도 그 대남 사업 잘해가지고서는 중앙당에 있었는데 벤츠 있어요. 중앙당 아파트 있어요. 여기보다 더 크긴 하지만 그 자기 집 아닙니다. 자기 차 아닙니다. 은퇴하니까 뭐 개털털이에요. 근데 여긴 다 자기 차야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니까 저 못 사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 중계동이라는 게 여기 성남 여기 임해동 여기 판자촌이던 걸 다 걸고 지금 완전 10억 30억 부자가 됐어. 그 사람들이 뭐 좀 없다 해도 그 영구임대야라도 영구히 살 수 있어요. 북한 중앙당 비서 은퇴하면 전전 근무한다는데 쫓겨가 다니고 자기 차도 없고. 그러니까 그 판자촌 사람들이 지금 자연차 타요. 비육비 빈익빈 공산주의 아주 썩이는 겁니다. 이거 말하는 좀 친북 정북주의자들 이거 잘못 말하는 겁니다. 뭐 재벌들 욕하고 부자들 욕하면서 아주 공산당식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벌이 아니고 부자들 아니면 이 나라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국제 경쟁이 해가지고 재벌도 자꾸 밀어주고 그 사람들이 일거리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일거리 만드는 거예요. 그 은인이지 어떻게 그게 막스레닌처럼 저거 때려 부셔야 된다고 그래요. 이거 아주 공산주의라는 그겁니다. 좌파 사상 이게 잘못된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맞는 얘기지만 부익부 돈 있는 사람 더 버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세금을 많이 떼면 돼요. 그걸 복시 돌리면은 못 사는 사람들
옛날보다 더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에 와서도 저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 벌어야 돼. 돈 버는 세상인데 자본주의가 나도 이거 직업 되지 않았냐 뭐 이런 겁이 나죠. 진짜 그 영구임대 제일 어렵다 아파트 있지만 자유롭긴 하지만 겁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막 쪽지가 날라와요. 전기세 내세요. 물세 내세요. 북한에서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몇 푼 안 돼도 그게 무슨 말이든 여긴 자본주의야. 돈 벌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되는 거죠. 무섭죠. 돈 벌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물론 저는 좀 다른 탈북자하고 달라가지고 국가연구기관에 막 청에 따르잖아요. 농촌경제원에서도 3번 오라 그러죠. 여기 수원농업 시험장에서도 지금 전주에 내려가 있지만 거기서도 오라 그러죠. 제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제가 그때 인생 방향을 잡을 때 왜 내가 이런 공익적인 일, 통일운동, 또 제가 선교사였는데 이 북한 선교, 북한 동포를 이렇게 돕는 대북풍선을 하게 됐냐면요. 어디서 제가 큰 느낌과 한국 사회가 저한테 인간으로 양심을 깨우쳐 준 거죠. 물론 북한이 막 굶어 죽는 그때 상황, 90년대 왔으니까요. 그런 충격도 있는데다가 여기서 또 내 힘을 얻은 게 뭐냐면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통해서 내가 큰 힘을 얻었다고요. 좀 역설적인 거지만요. 제가 여기 임해동에서 서울 자주 세미나 다니느라고요. 그땐 차가 없었으니까 지하철 기본요약인데 지하철 타면은요, 그때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지금 많이 없지 않은 것 같더라. 이게 막 판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장애인들이 막 실체어 타고 이거 좀 사달라고 또 공짜로 달라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불쌍해서 이렇게 풍요한 사회에서도 이렇게 어른 사람이 있네. 나보다 더 어렵네 해가지고 없는 돈 뭐 1,000원도 좀 주다가 몇 번 주다가 얼굴을 가만 쳐다보니까 나보다 더 뚱뚱하더라고요. 분명 굶어서 나온 사람 아니야. 너무 먹어서 비만 있더라고요. 노숙자들인데도 또 서울역에도 내가 그 북한 구원 운동하면서 나오니까 노숙자들하고 같이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술을 먹으려고 싸놓고 먹어요. 정부에서 막 돈을 준다고 그래. 뭐 음식 조금 남는 거 있잖아요. 날짜 가까운 걸 막 갖다 주고 막 교회에서도 갖다 주고 시민단체 갖다 주고 심지어 집도 져주면서 와 살라는데도 아니 난 여기 노숙이 좋아 하고서 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애들 꼴 보기 싫고 아이들도 나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래요. 인권이래요. 여하튼 그들이 어려움을 이러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북한 같으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먹을 거 없으면 일해야죠. 근데 여기는 저렇게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너무 먹어서 지금 너무 술을 먹어서 문제, 멘탈이 나가서 문제지. 내가 여기 와서 300만 원 월급 타고 그거보다는 내가 다 북한에서 그냥 나만의 북한처럼 산다고 생각하고 영어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 운동을 하자 해서 제가 한 겁니다. 그것이 이 복지제도 여기에 그 어렵다는 사람 통해서 큰 감동 감화를 보던 겁니다. 내가 역설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대북운동, 선교운동, 이 대북풍선 원조가 된 겁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북한을 비하면은요, 여기가 천국이 저기 북한 지옥입니다. 이거 의의다는 사람은요, 북한 가보세요. 아니 가 안 봐도요, 여기 저기요 직접 볼 수 있어요. 여기 임진각에 가게 되면 북한 바라봐요. 강화도에도 가도 되고요. 여기 38선에 있는 그 전망대 가게 되면 북한 직접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좀 것이라면요. 저 중국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압록강 두만강에 가서 그대로 보면 돼요.